안녕하세요.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네, 그 까닭은요, 앞서서 말이죠. 역사 익히기를 했는데요. 그 신광철 그 작가가 삼성기 상에서 그 법례들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읽은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해놓은 법례를 이렇게 원문을 읽었어요. 법례 원문을. 이제 본문을 읽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바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삼성기 전 상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기 상을 어떤 원리에서 썼고, 그 다음에 쓰신 분은 어떤 분이고, 한국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기 상의 본문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이 환단국의 첫 번째 기술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하나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400여구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의 조화를 부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환단국인은 너무 오래된 것을 기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인류 최초의 국가,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되는 것만 확인하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싶습니다. 광명으로 온 우주를 비추고 대권능의 조화로 만물을 낳았다. 영원히 사시며 항상 즐거움을 누린다. 지극한 조화 기운을 타고 스스로 자연하시다. 형상 없이 나타나고 소리 없이 행하신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 한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여기 보면 오한건국 최고라는 것이 환단국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거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국이 최초된 것을 선언한 것만으로도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느 날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선의 땅에 내려보냈다. 환인께서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 천계에 거주하시며 돌을 부딪혀 불을 피워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이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다스린 분을 천재 환인이라고 한다. 또한 안파견이라고 한다. 한국은 7세를 전했다. 그 연대는 자세히 살필 수 없다. 너무 오래되어서 살필 수 없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국을 할 때의 상황을 여기 적었습니다. 동료 동남 800명을 흑수와 백선의 땅에 내려보냈다. 흑수와 백선에서 내려보냈다는 이유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천선민족이라는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한테 기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료 동남 800명. 그러니까 그 집단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본다면 800명이 건국을 할 때 절대적인 공을 한 사람들이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은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을 처음으로 피웠고 음식을 익혀 먹는 법을 배웠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국에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국을 다스린 분을 환인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왕은 환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파견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을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만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밝은 기운을 가진 것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파견은 북고를 상징하는 아빠를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7세를 전했다. 그러니까 7분의 환인이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연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나 전실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7세가 전했는데 7분의 환인이 통치를 했다고 보는 건데, 놀라운 건 3,000년이 넘습니다. 그럼 너무나 오랜 기간을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건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환인이 7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대를 이어서 한국을 다스렸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12국입니다. 12나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족은 9부족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부족 9부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통치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하고는 제 의견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 한국시가 한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오셨다. 아까 얘기한 거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복한 게 아니라 인문에 적은 겁니다. 천평에 우물을 파고 천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셨다. 하늘에서 천부와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여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 주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신실을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다. 이거는 좀 전에 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은 단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달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적고 있는 겁니다. 배달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시를 택하여 상제님께서 제사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관을 닫고 수도하셨다. 주문을 읽고 공덕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으며 선약을 드시어 신선이 되셨다. 괴를 두어 미래의 일을 하시고 천지변화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신명을 주셨다. 이 기록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후에 한국시가 한국을 계승하여 일어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이 끝나고
단국이 이어지는데 이 단국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한국에서 단국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고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백산과 흑수라는 것만 계산하시고 여기 백산이 어디 있고 흑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인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천평에 우물을 파고 우물인데 자정과 여정 이렇게 나거든요. 자정은 남자들이 쓰는 우물이고 여정은 여자들이 쓰는 우물입니다. 그때는 아마 따로 썼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담고 것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천평이라는 곳에 하늘에 내려오는 그 평지를 얘기하는 건데 개마공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평에 우물을 파고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거뒀다. 그러니까 환국을 거국할 때는 청구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웅께서 아까 얘기했죠. 단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 누구? 환웅입니다. 여기서 개인이 환웅이 아닙니다. 초대 임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여기서 이제 본문이 보면 그냥 그 왕이라는 뜻을 그냥 개인처럼 이게 기술하는 것이 종종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있는 그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지니고 천부인 아시죠? 여기 천부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거울, 칼, 방울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도 다 다르게 천부와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거나 여기서 오사라는 것은 아마 이 지도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구체적인 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가 구, 마, 구는 개죠.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거 특별한 게 있어요. 이 오사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다 갖추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토템 자산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죠? 소라고 그랬죠. 소는 농사를 주관합니다. 말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지요. 개는 그 징벌,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징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돼지가 있고 양이 있고. 근데 양은 또 이제 그 선악을 주관하는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오사를 얘기할 때 보면 모든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 중에서도 가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토템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도 배달을 얘기하고 이름을 배달했다. 이 배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국을 배달이라고도 얘기했고 동이족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 371을 왜 우리는 371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건 태백일사에서 또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을 그냥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뒷부분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자세히 그 자체 본문 중에 들어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도를 하실 때 우리는 어디나 보면 보세요.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문을 닫고 그러니까 바깥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에서 일하는 거 집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하는 거니까 외부의 일을 다 삼가고 문을 닫아 걸고 뭘 했다? 수도를 썼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건국과 한민족의 사상과 철학은 늘 이 수도라는 말, 선도라는 말, 지금이라고 수양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연관성은 뒤에 태백일사에 아주 명시가 돼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신선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선 사상을 얘기를 흔히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는 단계를 신선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북두칠성과 북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신선하고는 또 별개의 세계입니다. 어쨌든 두 개의 세상을 우리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환단고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기사의 네 번째입니다. 여러 신명한 인물과 명철한 인재를 모았다. 웅시종료일을 맞아들여 황으로 삼으셨다. 혼인 예법을 이용하여 짐승 가죽으로 패백을 삼게 하시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게 하시고 시장을 열어 교육을 했다. 구한족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곡물과 새를 바치고 무새와 짐승들까지 따라서 춤을 추었다. 후세 사람이 최고 신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제사 지내기를 그치지 않았다. 배달국 신시시대 말기에 시우천왕이 천부를 널리 개척하였다. 황천왕의 배달시대는 18세를 전하였으며 1565년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단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단국을 이야기하면 배달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전거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웅신종 여인을 맞아들여 황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국에서 단국을 만들 때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때 웅신종 여인을 맞아들여 황으로 우리는 이제 쑥과 마늘을 가지고 푹에 들어가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가 아니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적고 역사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적 내용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웅신종 여인,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잖아요. 공을 토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부족에서 여인을 맞아서 황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결혼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정합니다. 혼인 예법을 정해서 혼인 예법도 그때 처음으로 정해졌고
짐승가지고 패벽을 삼게 했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여기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농사를 처음으로 졌다는 얘기가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봐서 이때부터 농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은 지금으로야금 만주 일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일대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했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축도 했고 농사도 지었고, 그 다음에 가축도 이때 처음으로 기르게 됐다는 것을 여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도 단시대에 열었다는 것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국 중에서 가장 빛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후천왕 시대라고 여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후천왕이 천국을 널리 개척했다. 환웅천왕의 배달 시대는 18세를 전환했다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배달국은 18분의 환웅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연도는 한 15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기 5번째. 후에 여기서는 단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단군에 대한 기술을 적고 있습니다. 후에 신일 왕검이 불암산의 박달랑과 우거진터에 내려오셨다. 여기도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검께서 지극히 신성한 덕성과 성인의 인자함을 갖추고 능히 선대의 환인, 환웅, 성주의 법을, 그러니까 그 앞서 분들을 얘기합니다. 환인과 환웅을 얘기하는 거죠. 성주의 법을 이어받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륜의 헛될 세우니 공덕이 높고 커서 찬란하게 빛났다. 구한의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진실로 복종하여 천재의 화신으로 추대하여 임금으로 옹립하니 이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시다. 왕검께서는 신심에 대한 옛 법도를 되살리고 아사다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열었으니 조선이라 했다. 여기 이 삼성기에서도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검이, 신인 왕검이. 여기서 신인은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도 가졌고 여기에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도 갖추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인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는 왕검이 불암산의 박달랑과 우거진터에 내려오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우리는 천선민지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그대로 이 지상에 실천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한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여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국도 12나라 9부족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여기서 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모두 기뻐하고, 그러니까 9개의 부족으로 만들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9개의 부족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이 9개의 부족이 지배계층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사다에 도움을 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삼국유세에 적혀져 있는 내용하고 아주 상당 부분이 유사하게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이것도 단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두 손을 맞잡고 단정히 앉아 도를 깨닫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았다. 팽호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주에게 궁중는 일을 짓게 하시고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게 하시고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게 하시고 기성에게 의약을 베풀게 하시고 나흘에게 호적을 완장하게 하시고 희에게 괴설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에게 병마를 담당하게 하셨다. 단군 왕검께서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고 누에치기를 관장케 하셨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어질고독한 정치가 사방에 미쳐 태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군 왕검이 두 손을 맞잡고 단정히 앉아 도를 깨닫고, 그렇죠? 성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바라봤다. 그건 정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팽호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토지를 개척한 사람을 담당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라고 얘기해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주에게 궁짓는 일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일들이 여기 그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성주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집 지을 때 성주풀이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털 다질 때 성주풀이 부르면서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건축을 담당했던 최초의 사람 이름이 성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거고, 그 위에 민속에서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시에게 농사일을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시회가 나온 겁니다. 고시회가 농사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줬잖아요. 이것을 바로 담당한 사람이 고시입니다. 고시씨입니다. 이 고시씨가 농사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한테 감사하는 의미에서 고시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고시성한테 보낸다는 건데 고수리를 맺겠고 고수리라고 얘기하고 많은 지금 용어는 변천을 했지만 이 원인은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지에게 글자를 만들겠다. 여러분들 이 내용 들여다보면 이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기성에게 의학을 베풀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국가적인 조직체계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 왕검께서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여기서 그대로 있죠. 하백의 따님을 맞이하여 황으로 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곰과 호랑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백의 따님을 맞이해서 황으로 삼았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집안은 토템을 승산하는 곰을 승산하는 집안이냐 아니 호랑이를 승산하는 집안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곰과 호랑이처럼 신화로 받아들이시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군부현면제도 이 내용은 길기 때문에 다음 장에 넘겼습니다. 병진년 주나라 고왕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 여기서는 부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삼성기 중에서도 부여에 대한 내용을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병진년
주나라 고왕 때 나라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고 도읍을 백악산에서 장단경으로 옮겼다. 8조 금법으로 법도를 세웠다. 체리기와 활쏘기에 힘쓰게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가르침으로 삼았으며 누에치기에 힘쓰고 산과 곳을 일반 백성에게 개방했다. 죄를 지어도 처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뜻을 모아 다스렸다. 남자에게는 인을 주었고 여자에게는 짝을 맺어 줬다. 집집마다 재물이 풍족하고 산에는 도적이 없고 들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며 악기소리와 노랫소리가 온 나라에 넘쳤다. 시조 당군왕검이 무진년의 나라를 다스린 이래 47세를 전하니 영년은 2096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대부여로 바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44.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3단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한은 왕이 있고 부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있고 부단군 두 명이 있어서 좌현왕, 우현왕을 두어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군권만, 그러니까 병사권만, 병사를 다스리는 그 군권만은 그 단군이 가지고 있었고 부단군들은 다른 건 다 똑같이 있는데 그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한시대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단군 왕에 의해서 전체가 다 지배되는 시대를 상한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밑에 힘이 강성해지자 이것이 무너져서 3조선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3조선은 뭐냐면 똑같이 병권을 가졌습니다. 단군이 있으면 단군과 부단군 둘이 있는 게 원칙적으로 지배체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세 단군 모두가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지배체제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통치가 됩니다. 이때가 바로 3조선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넘어가면서 44번째 단군 시대로 넘어갈 때는 그것마저도 인정이 안 되는 이름도 바꿔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대부여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3단계로 통치방법이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남자에게는 일을 주었고 여자에게는 짝을 매겨 줬다. 이런 국가에서 이런 것도 상당히 주체적으로도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천길기와 활동기 행습은 뭐 국방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일을 가르침으로 삼았으니까 우리 천소민족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꼭 지켜야 될 걸 알았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에치기에 힘쓰는 겁니다. 누에치기는 우리가 중국에서 이것이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환단무기를 살펴봐도 그렇고 다른 곳을 살펴봐도 늘 누에는 우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 중의 이야기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했던 내용들이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1세부터 21세, 그러니까 단군왕검은 47분의 단군이 계셨는데 1세부터 21세가 사만조선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병권을 단군만 가지고 있고 부단군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시대가 사만조선 시대고 21세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22세부터 43세까지는 3조선 체제입니다. 이 3조선 체제는 권한이 세 단군이 그러니까 부단군도 똑같이 병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간섭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3조선 체제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그러니까 고조선의 체계가 변화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세부터 47세까지는 대부여라고 얘기해서 고조선을 다르게 3단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임술련 진왕 정때 이 사람 이름 개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은 임술련 진왕 정때 신인 대해모수가 웅심산에서 일어났다. 정민은 한나라 해제 때 연나라 윤례 우두머리 유만이 서쪽 변방의 항로토를 도둑질하여 차지하였다. 이에 변환의 왕 준이 맞서 싸웠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바다로 도망하였다. 이로부터 사만에 속한 백성들은 대부분 한수 이남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 이후 한때 여러 영웅이 요해 동쪽에서 군대를 일으켜 서로 힘을 겨루어 교윤년 한무대 때 한나라가 쳐들어와 인만의 손자 무고를 멸하였다. 이때 서암록 사람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 또한 당군이라 칭하였다. 을민년 한나라 소제 때 고두막한이 부여의 옛 도읍을 점령하고 나라를 동명이라 칭하니 이곳은 곧 신라의 옛땅이다. 이 환단국을 보다 보면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것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 것들이 여기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암록, 요거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암록 사람 고두막하니 서암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압록은 압록강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국경으로 지금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압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압록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현재 국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 압록강과 그 다음에 왼쪽에 요수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를 그래서 그것을 서암록 동암록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요수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한강, 북한강이 있고 한강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요수도 똑같이 그 당시에는 압록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동암록과 서암록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동암록과 서암록이 나눠져 있다가 다시 크게 하나 이루어서 지금 황해 쪽으로 서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요수와 압록, 지금 압록강,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동암록, 서암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에 우리가 도를 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 놀라운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이 자리에서 않습니다. 이곳은 곧 신라의 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안주 쪽에 신라의 옛 땅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너무 놀라웠던 얘기가 고대 살아가는 분들을 지금 우연한 기회에 찾아가서 저는 누굴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너무 궁금해서 찾아갔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신라는 두 개의 신라가 있었다. 하나는 지금 경상도 지방 얘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산동강 일대에 있었다고. 근데 그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 이 얘기 그냥 흘려 들으시고 연구는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 동주 얘기 나오잖아요. 5월 동주, 5월과 월금 있잖아요. 5월 월금 밑에 신라가 있었다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살펴보시면 합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가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죠? 서암동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신라의 옛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에는 제 노력으로 증명하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걸 이렇게 적어놓는다 해서 이게 한반도입니다. 우리 한국. 이 압록강이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이 압록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요하가 있습니다. 이 강이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서 보면 요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그리고 서요와 동요화를 서암록, 동암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서암록이라고 얘기하고 동암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전하는 것이 저의 목표지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다만 이 자리에서 이런 선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진안과 마한과 변환이 이렇게 있었다. 지금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해를 더구나 식바 선생님들은 반대를 하시겠지만 뭐 분명히 여러 가지 증명에 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주일대가 진안이고 그게 이게 이제 단군이고 이게 부단군이라고 볼 수 있죠. 번안과 마한. 마한은 지금 우리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번안은 지금 산동반도 일대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로 지금 우리 대륙사관에 가신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다가갑니다. 개년 봄 정월에 이르러 고충고 고종을 얘기합니다. 역시 천재의 아들로서 비스마여 일어났다. 단군의 예법을 회복하고 해모를 태주로 맡들어 제사 지내며 연호를 다물이라 했다. 이분이 바로 고구려의 시주다. 여기 특별히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거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장에 있는 겁니다. 삼성기 3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재미는 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시간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린 거고 그걸 그대로 해석만 달아들었기 때문에 판단무기를 공부할 때 완전 원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삼성기 상 두 번째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우리 신광철 선생님은 소설가, 작가로서 말이죠. 소설 작가로서 어떤 그런 그 전문 역사인은 아니에요. 그런 그 맥락에서 이러한 그 환단 고기를 소개하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읽어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독자에게 맡기는 그러한 역할만 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광철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말이죠. 이러한 그 역사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즉 한단고기의 그 삼성기 상본을 읽어보는 그 소개를 받아서 읽어보는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 특별한 것은 없을 거예요. 혹시 나중이라도 이 역사 익히기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셨어요. 또 구독해 주셨어요. 현재 313분의 구독을 해 주셨습니다. 이 313분의 구독자님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마쳐야 되겠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동 선생님의 먼 길의 한자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제 그 역사 익히기 18번째라고 기록되는데 19번째 같은데요. 이게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하여간 죄송하고요. 이걸 제가 확인해서 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역사 익히기 그 신광철 그 선생님의 한단고기 원문 읽기 삼성기상 그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